집합금을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12월 15일 날 판례 공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기는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요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통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적법한 통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중에 본등기를 하고 나면 그 순위가 가등기를 한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를 하고 나면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순위가 제일 우선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등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청산 절차를 위반하여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루어진 경우에 어, 이게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마치는 등으로 담보 목적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청산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이게 절차적 위반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담보 목적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는지 그 여부 해놨는데 이게 뭐 이렇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가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를 해서 다른 인터넷을 좀 참조를 하면 가등기가 왜 필요한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당권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이거 내용 읽어보면 여러분들 당연한 상황인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요. 자,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의미 및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경우 이렇게 놨죠.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에 대한 그 임기가 그 이렇게 경료되었을 때, 만료되었을 때 말고 있죠. 관리인과 관리위원에 대해서 해임을 할 때는 굉장히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지만이 해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게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들 그 어떤 가사 사건 같으면 이렇게 부부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관계가 이렇게 파탄을 이루었을 때는 있죠. 아, 이 경우에 한해서는 이, 나름대로 파탄이 있으나 이 신뢰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게 그 조합원 제명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부부관계하고 좀 비슷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조합원이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점만 좀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회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많이 봐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전 소비자 대책 계약에 성립된 경우에 사주의 진용 불안이나 대상 상태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서 장차 대주의 대여금 반환 청구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대여 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에는 대주가 대여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당연히 거절할 수 있죠. 은행에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재산을 탕진을 많이 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못 내고 하면 당연히 앉아 거기서 있죠. 여러분들 경매 절차뿐만 아니고 돈을 있죠. 뭐 언제까지 돈을 또 뭐 6개월에 한 번씩 그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넘어갈게요. 요것도 하나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갖다가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회행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런 걸 사회행위 취소를 하는 법무법인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은 좀 더 다른 어떤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판례 공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일단 여러분들 원고 측이든 여러분들 피고 측이든 간에 소송을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 부분도 여러분들 좀 자주 일어나죠. 그, 호텔 같은데 운영사가 이렇게, 돈을 못 줘가지고, 회생 신청했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이죠. 회생 채권자가 회생 채권 신고 액수를 기준으로 사회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 채권자들의 권리 변경 내역이 담긴 회생 계획, 인가 결정물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여러분들 뭘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성명 요청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좀 변경할 거는 좀 변경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있죠,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인데, 이거 뭐냐면 요거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까지 있죠. 해당 건물이 독립적 그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토지는 토지대로 부동산으로 등기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주거환경 이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자,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 주택의 공동 임차인 중에서 1인이 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둘 다한테 받을 필요, 근데 둘 다한테 받을 필요는 없다 하는 부분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공동 임차인이 여러분들 그 지분을 반반씩 가지고 있는 부부가 공동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그 주소지도 변경을 좀 해 두십시오. 어쩔 수 없이 부부 사이에, 어, 그, 직장이 좀 다르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고요. 근데 웬만하면 둘 다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소지를 거기다가 이전을 좀 시켜놨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요.
그렇게 안 될 때는 한 사람만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꼭 필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 여기는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12월 10일자에 있죠. 여기 보시면 형사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을 텐데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된 거죠. 이 부분은 뭐냐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죠. 내일 미용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건데, 알바생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 영업 직원이 지금 했다 하더라도 있죠.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그 실제적으로는 여기 공중위생법상의 영업신고 의무는 누가 하는 거죠?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죠. 그러니까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자가 형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판례, 요 정도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좀 뭐 필요하다 싶으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 대법원 네이버에 들어가지고 대법원이라고 치시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 주요 판결에 보면 판례 공부가 나와 있으니 거기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